5만 원 더 내면 안쪽 방으로 가서 뭐 그런 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알겠지? 한번 슬쩍 물어봐봐. 친구의 귓속말에 55세 김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한쪽에서 어깨 마사지를 해주던 51세 박소연. 단정한 차림의 그녀가 정말 그런 여자일까? 혹시 5만 원 더 내면 룸으로 가서 옷 좀 벗고 더 특별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준호는 그녀의 집에서 충격적인 메모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연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 55세 대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죠. 딸 하나가 있지만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카페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닫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낙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고등학교 동창 민수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너 맨날 일만 하냐? 이번 주말에 강원랜드 나갈까? 난 도박 같은 거 안 해. 도박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람 좀 쐬러 가자는 거야. 나이 들어서 일만 하다 죽을 거야. 민수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재밌어. 가끔은 사람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해야지. 결국 민수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기는 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민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거기 가면 마사지 해주는 아줌마들이 있어. 어깨 뭉친 거 풀어주는데 꽤 시원해. 그래? 응. 근데 그거 알아? 어깨 마사지가 다른 의미도 있다던데. 민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죠. 강원랜드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죠. 저도 슬롯머신 앞에 앉아 몇 번 레버를 당겨봤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2시간쯤 지나자 어깨가 뻐근해졌습니다. 좀 쉬자. 어깨가 아파. 휴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권하고 있었죠. 어깨 마사지 받으세요. 10,000원에 10분입니다. 51세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 깔끔해 보였죠. 이름표에는 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10,000원을 건넸죠. 소연 씨는 제 뒤에서 능숙하게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어깨가 많이 굳으셨네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아, 사장님이시군요. 힘드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편안했죠. 그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찡긋하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야, 너 알아? 여기서 어깨 마사지가 다른 의미도 있다던데? 무슨 소리야? 5만 원 더 내면 안쪽 방으로 가서 뭐 그런 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알겠지? 한번 슬쩍 물어봐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갔죠. 하지만 소연 씨의 단정한 모습을 보면 그런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진짜야.
내가 아는 형이 그랬어. 그냥 은근하게 물어보기만 해. 민수는 다시 자리를 떴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여자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기, 혹시 5만 원 더 내면 룸으로 가서 옷 좀 벗고 더 특별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소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저는 정말 어깨만 주물러 드리는 건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 하는 거지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 뭐야? 저렇게 울게 만들다니.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둥지둥 사과했지만 소연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저는 깊은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민수에게 속은 것도 분했지만 무고한 여성을 모욕한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웠죠. 숙소로 돌아와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야,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울게 만들었잖아. 아, 미안. 내가 들은 게 잘못됐나 보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먼저 가겠다고 하고 혼자 카지노로 갔습니다. 소연 씨를 찾아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었죠. 손님이 떠나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연 씨,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가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친구가 거짓말을 했고 제가 그걸 믿은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입니다. 소연 씨에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돌아보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아닙니다. 전혀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휴게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박소연이에요. 여기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네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소연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년 전 이혼했고 아들 둘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지인 소개로 강원랜드에서 일하게 됐다고요. 힘드시겠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죠. 준호 씨는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가 15년 전에 암으로.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소연 씨의 진솔함이 느껴졌습니다. 힘든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죠. 언제까지 여기 계세요? 저는 매일 있어요. 근처에 원룸 얻어서 지내거든요. 제가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사과의 의미로요. 소연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원랜드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미용사였어요.
미용실도 운영했었죠. 근데 남편 사업 보증을 잘못 써서 소연 씨는 담담하게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요. 큰애가 올해 대학 졸업이에요. 대단하네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시다니. 준호 씨도 혼자 카페 운영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식사를 마치고 소연 씨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내일 또 뵐 수 있을까요? 내일은 좀 바빠요. 모레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대전으로 돌아온 후에도 소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일주일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씨, 준호입니다. 아, 준호 씨. 잘 지내셨어요?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소연 씨가 대전을 방문하기로 했죠. 기차역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카지노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대전은 처음이에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박물관도 가고 유성온천도 갔습니다. 저녁에는 제 카페에 들렀죠. 와,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작지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커피 정말 맛있어요. 이래서 단골이 많구나. 소연 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소연 씨를 기차역까지 배웅했습니다. 즐거웠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음엔 제가 강원도로 갈게요.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2~3번 서로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죠. 석 달쯤 지났을 때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강원랜드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왜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정확히는. 미용 일을 다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대전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제 카페 옆에 작은 미용실 자리가 있거든요. 소연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같이 일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주일 후 소연 씨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제가 소개해준 원룸에 자리를 잡고 카페 옆 작은 공간을 미용실로 꾸미기 시작했죠. 소연 헤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단골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소연 씨의 고객이 되었죠. 사장님, 여자친구 솜씨가 좋네요. 아직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어느 날 저녁 한강 다리를 걸으며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 지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잘못인가요? 소연 씨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인이 되어 있었죠.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습니다. 준호 씨랑 있으면 편해요. 15년 만에 다시 사랑이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요. 소연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어느 날 일찍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연 씨는 미용실에서 파마 시술 중이라고 했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소연 씨 가방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원래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지만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우연히 작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깨 마사지 1만 원, 전신 마사지 5만 원, 특별 코스 10만 원. 그리고 여러 남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김 사장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2부장. 마이너스 격주 목요일 저녁 8시 박 과장 마이너스 월 2회 현금 선호. 가방을 더 뒤지니 여러 남자들의 명함과 현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가 돌아온 것이죠. 준호 씨 일찍 왔네요. 저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제 손에 수첩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소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명할게요. 정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하지만 준호 씨를 만난 후로는 이 명함들은 뭐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소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몇 단골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미용실 시작하는데 돈도 필요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니. 저와 함께한 것도 다 거짓이었나요? 아니에요. 준호 씨는 달랐어요. 처음엔 그저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나가주세요. 준호 씨.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짐 챙겨서요. 소연 씨는 울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준호 씨는 제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여전한 그리움이 뒤섞여 괴로웠죠. 소연 씨가 떠난 후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카페 옆 미용실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곳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단골 손님들은 물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카페가 한산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죠. 고개를 들어보니 소연 씨였습니다. 짧아진 머리, 수수한 정장 차림.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준호 씨.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으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가 들어 있었죠. 미용사 자격증, 재발급 확인서, 미용학원 심화과정 수료증. 이게 뭔가요? 제대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강월랜드 일은 완전히 그만뒀고 그런 일도 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요.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준호 씨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소연 씨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이제 천안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작은 미용실을 열려고요. 그래요. 잘 되길 바라요.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커피라도 한 잔 하고 가세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변하셨네요. 많이 노력했어요. 준호 씨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소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네, 맞아요. 생존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가머니설로 남자들을 유혹했죠. 하지만 준호 씨와 지내면서 달라졌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계속?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났어요. 과거를 완전히 끊는다는 게.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천안으로 가실 거예요. 네.
준호 씨 곁에 있으면 계속 미안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를 완전히 잃는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꼭 그래야 할까요? 소연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천천히 제대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고 또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소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대신 이번엔 모든 걸 투명하게 해주세요. 거짓말은 절대 안 돼요. 네, 약속할게요. 정말 약속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는 대전 외곽에 작은 원룸을 구했고 정식으로 미용실을 열었죠. 이번엔 제대로 된 소연 헤어살롱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알아갔죠. 준호 씨, 오늘 손님이 제 과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 출발했다고. 소연 씨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힘든 날도 좋은 날도. 6개월이 지났을 때 소연 씨의 미용실은 동네에서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역시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다르네. 손님들의 칭찬에 소연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죠.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준호 씨, 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예전엔 돈 때문에, 생존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요. 자랑스러워요, 소연 씨. 다 준호 씨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안정적이었죠.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소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서로를 충분히 알았잖아요. 각자 집세 내는 것도 아깝고.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준비해요. 2달 후 우리는 카페와 미용실 근처의 작은 빌라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터로 출근했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15년 만에 느끼는 가정의 온기예요. 어느 날 소연 씨의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아들이었죠. 어머 진우야. 모자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준호 아저씨세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네, 반가워요. 진우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가족이 늘어나는 기분이었죠. 2년째 되던 해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5세와 51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죠.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반말을 했죠. 그래,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함께하자. 30년이면 85세, 81세네. 그때도 카페랑 미용실 하고 있을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결혼 후 소연의 작은 아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는 네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제 딸도 소연을 새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딸이 말했습니다. 새엄마 덕분이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과거 강원랜드에서 일했던 동료라는 여성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세요? 소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했습니다. 어머 영희야. 어떻게 여기까지? 언니가 대전에서 미용실 한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소연이 말했습니다. 과거가 찾아왔네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는 떳떳하니까. 그날 저녁 소연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과거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본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잖아. 고마워요 정말.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4년째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못 갔으니까 이번이 신혼여행이야. 50대 신혼여행이네. 해변을 걸으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니 여보. 내가 강원랜드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거. 평생 미안할 거예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당신이 변화한 모습을 4년째 보고 있어. 그거면 충분해.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날 사랑해요. 당연하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랑해. 5년째 되던 해 소연의 미용실은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직원도 2명 들어왔죠. 사장님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젊은 직원들이 소연을 존경했습니다. 이제 정말 성공한 사업가네. 제가 말하자 소연이 웃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기회를 줬잖아. 어느 날 TV에서 강원랜드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카지노의 그늘이라는 제목이었죠. 거기에는 마사지를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겠지.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누구나 살기 위해 선택하는 거니까. 난 운이 좋았어. 당신을 만나서. 6년째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손주들이 놀러와도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으로요. 소연의 큰아들이 결혼을 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죠. 할머니가 되네. 나도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조부모라니 믿어져? 전혀. 아직 우리 젊은데. 7년째 봄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야. 소연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당연히 돼야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봐. 그해 가을 우리는 카페와 미용실 10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직원들,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2분 정말 잘 어울려요. 맞아요. 동네의 모범 부부예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연이 속삭였습니다. 믿기지 않아. 그 시절 생각하면. 이제 그만 잊어. 지금이 진짜 우리 인생이야. 8년째 소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빈혈이에요. 과로하지 마세요. 의사의 진단이었죠. 일을 좀 줄여야겠어. 그래. 이제 우리 나이도 있잖아. 소연은 미용실 운영 시간을 줄였고 저도 카페 영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을 더 많이 가지자. 좋아. 여행도 더 다니고. 9년째 우리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젊었을 때도 못 가본 곳을 이제야 가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도 그저 이용할 대상이었어. 알아. 알고 있었어? 그럼. 하지만 사람은 변하잖아. 당신이 증명했고.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 믿어준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믿음도 생기는 거야. 10년째 되던 해 우리는 자서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2번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처럼 상처받고 실수한 사람들에게 책을 쓰면서 과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강원랜드 시절도, 제가 혼자 살던 외로운 시절도, 이제 정말 과거는 과거일 뿐이네. 그래.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야.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한 독자가 보낸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됐나 봐. 그러게. 뿌듯하다. 11년째 우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여성들을 위한 미용 봉사와 카페, 바리스타 교육. 내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 소연의 제안이었죠. 좋은 생각이야. 함께하자. 매주 토요일 우리는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 소연과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해냈어요. 소연의 진심 어린 조언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2년째 제 딸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빠, 새엄마 자주 놀러 올게요. 4명의 손주를 둔 조부모가 되었죠. 이렇게 대가족이 될 줄 몰랐네. 행복해? 물론이지. 당신은? 나도. 너무 행복해서 때로는 무서워. 13년째 어느 날 과거 소연을 아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 시절 손님이었다는 남자였죠. 박소연 씨 맞으시죠? 저 기억하세요? 소연은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힘든 시절에 위로가 됐거든요. 남자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소연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현재로 덮을 수는 있구나. 그래. 우리가 증명했잖아. 14년째 우리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카페는 믿을 만한 직원에게 넘기고 미용실도 소연이 키운 직원에게 물려주기로 했죠.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야. 뭐하고 지낼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15년째 우리는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책 읽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죠.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다. 응, 정말 잘 살았어. 강원랜드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24년 월 1일. 오늘 한 남자가 나에게 특별 마사지를 요구했다. 처음으로 거절했다. 그리고 울었다. 왜인지 그 사람만은 속이고 싶지 않았다. 이게 당신을 처음 만난 날 일기야. 그때부터 날 특별하게 생각했어. 자기도 모르게 그랬나 봐. 운명이었나 봐.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70세와 66세.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얼마나 많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필요했는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날까? 그럼. 근데 다음엔 좀 더 일찍 만나자. 그래, 좀 더 젊을 때. 우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처럼 우리의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도 대전 어느 동네 작은 벤치에는 매일 같은 시간 산책 나온 노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느린 걸음으로 걷는 두 사람.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인꼬부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 서로에게 왔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저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를 함께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내일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요. 두 사람의 느린 발걸음이 봄 햇살 아래 계속됩니다. 그들의 사랑처럼 영원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기회를 믿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